이번 송환종 리스트 사건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죄, 정말 통렬한 사죄를 먼저 해야 된다.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든지 하는 결단도. 근데 이 사건 초기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이완구 총리가 담화를 발표해서 기획사정이라고 할까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 쏘았는데 이제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그런 의견은 논의는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이죠. 아침소리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청자들이 아침소리가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간략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정치 혁신을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14명? 초선 재선 합해서 14명 의원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최근 현안들에 대해서 네.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송환종 리스트 사건, 일단 이 사건의 성격을 뭘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 원인 뭐 같은 게 뭐라고 보시는지. 원래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문화, 특히 정치 문화는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뭐 저도 공천 받으면서 돈 낸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경유착 구악이라고 하죠, 구악. 구악의 마지막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냐. 거의 마지막 단계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순방을 떠나시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부패척결 의지만 강조하셨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문제로 자기 측근들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유감 표명이라든가 그런 걸 좀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에서도 이제 사설을 통해서 송환종 리스트에 보면 이게 전부 다 현재 그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나 그전 경선 때 도왔던 분들인데 그걸 뭐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발표하는데 다른 평균 정치인보다도 예. 좀 신중하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항상 늦고 그래서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확고한 그런 이제 구악척결, 정치문화 산준화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뭐 조만간 그런 입장을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의지라는 건 뭐 뭔가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의지인데 그 전 단계로 가만히 있자. 이게 우선 나와 나의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참모들이 뭘 잘못한 거지? 잘못한 게 있다면 일단 국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태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보다도 전 당이, 왜냐하면 이 대선을 당이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죄, 정말 통렬한 사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죄와 앞으로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맥락에서 뭐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든지 하는 결단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총사퇴, 최고위원 총사퇴, 최고위원 대표까지 대표 포함해서 그런 의견이 저 아침소리에서도 좀 있었습니까? 아직은 이번에도? 없습니다만. 네. 근데 아마 앞으로 정치 쇄신 방법론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아마 논의돼야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들과 대표의 재신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태열 7억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통령 2007년 공소시효가 물론 지났습니다만 경선 자금 관련된 거고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또 그다음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홍문종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지난 대선에서 핵심전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대통령 대선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대통령이 좀 뭔가 말씀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당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대통령 사실 확인 작업이 전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송환종 리스트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뭐 죽기 전에 한 이야기인데 다 사실이겠지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보복 그 폭로다. 일종의 보복 사정이다 하는 여론도 꽤 힘을 얻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병기 실장이나 서병수, 유정복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마디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선 자금을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인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검찰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그게 문제가 왜 아니라 그렇게, 예. 국민들이 믿느냐 그렇죠. 이 문제가 예, 크기 네, 더 크기 네. 때문에 자, 우선 조금만 잘라서 얘기를 해주시죠. 검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뭐 통제를 했다면 성완종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과거 시대하고 달리 청와대가 어떤 정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입증된 것 같고요.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면서 검찰이라는 거는 증거만 있으면 다 하는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손을 놓은 이유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평가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검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 초기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이완구 총리가 담화를 발표해서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기획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뭐 총 쐈는데 이제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다원화돼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갖춰져 있고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정권에 2인자가 없는 것이 좀 이런 문제를 불러온 게 아니냐. 그 전에 2인자가 있었지 않았나요? 김기춘 실장이 2인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김기춘 실장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전화를 걸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감당 못할 일이다. 근데 만약에 누가 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좀 정무적인 어떤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제 악영향이 끼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반증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이라든지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바로 그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정수석실은 뭐 이완구 총리가 열어놔내는 바람에 뒤에 숨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좀 경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민정 라인. 민정 라인이 대폭 개편될 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병우 수석인가요? 우병우 민정수석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민정에서는 뭐 검찰 수사 시키는 게 과제가 아니라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에서는 완전히 이번에 빵점이다. 그러니까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전체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책임 이런 걸 좀 민정 라인, 우병우 수석 라인한테 좀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 정권의 교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합니다.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제도상 권한은 이처럼 막강한데 실제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대통령 중심제 국무총리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948년 헌법기초위원회와 이승만 국회의장의 갈등과 타협으로 국무총리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졌습니다. 출생 자체가 졸속이었던 것입니다. 역대 총리 중에는 이회창 총리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해찬 총리처럼 대통령 권력을 상당 부분 넘겨받아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하는 대독 총리, 의전 총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국무총리 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처럼 말입니다. 국정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국무총리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언젠가 헌법을 개정할 때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병기 실장이 좀 이 큰 사건의 와중에도 좀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김기춘 실장 있을 때보다는 적어도 당하고의 소통 문제는 아주 원활하게 잘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이병기 실장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도 전화통화 몇 번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시는군요. 문자 넣어주면은 네. 콜백도 잘 해주시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다 해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김기춘 실장이 있을 때하고 좀 확연히 다른 점 같습니다. 네. 일단 소통이 잘 된다. 혹시 그 아침 소리 모임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그런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비교적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돈 전달자도 지금 줬다 그런 구체적 정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의는 안 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좀 더 결정적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배달 사고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번 주에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 되지 같아요. 않을까. 예. 홍준표 지사 부분은 가장 어쨌든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도 그렇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물타기다. 지금 리스트에 나오는 것도 없고 이 나오는 것에 중심에 집중해야지. 물론 나오면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타기 주장도 있는데. 기획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 증거가 나오면 이게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권에서는 네. 성완종 여야 가릴 것이 돈 안 받는 사람 누가 있느냐 얘기가 나오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 구악 청산, 세대 교체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같이 점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야당도 많이 놀랐어요. 저도 권노갑 고문 80대 중반 되신 분이 갑자기 등장해서 네. 호남표를 좌지우지하고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야당의 어떤 초재선 의원들이 아무런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 그래서, 일이 있죠. 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권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어쨌든 이 과거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성완종 그분은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시대에 역행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 사회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문화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좀 바꿔가면서 같이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좀 보수 정당인 그 새누리당의 대표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개혁적이고 물리적인 나이라기보다 마음이 젊은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변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침 소리가 그런 방향의 어떤 쇄신 운동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귀가 번쩍 뜨인 부분 중에 하나가 지도부 사퇴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공포 이런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 굉장히 내년 총선에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총선을 못 치를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다른 의견들하고 좀 의견을 모아가실 그런 뜻은 있습니까? 예, 조만간 아침소리 모임에서 공론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좀 구상이 서면 하나씩 얘기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소리 모임을 하고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 그때 그 기자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더라고요. 굉장히 예. 독특한 목소리들을 내시고 그래가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늘 진정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 국민들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